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열흘 전인 지난달 28일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며칠 전에 뉴스쇼에서도 전해드렸거든요. 네. 장준호 씨 수색 작업을 김승모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고요. 네네. 예. 자, 사실 실종 사건이 뭐 하루에도 몇 건씩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그 한 해 동안 접수되는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는 약 8천 건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장준호 씨는 지금 열흘 넘게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강추위에. 예, 그리고 실종 당시 정황을 보면 좀 미스테리한 점, 뭐 의문이 풀리지 않는 점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 이 상황이 안타까운 사건의 좀 배경도 되기도 해서 예. 그 취재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지? 그렇죠. 어머니 눈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열흘 동안 아무 단서가 안 나오지? 참 이상하다. 네. 이랬거든요. 자, 김승모 기자가 사흘 동안 장준호 씨 수색 작업에 밀착 동행하면서 취재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목격 지점, 어머니 목격 지점이 경기도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아래 지점입니다. 네네. 중증 자폐장애가 있는 21살 장준호 씨와 어머니는 12월 28일 오후 고양시 인재개발원에 이제 차를 주차해 놓고 네. 함께 산책을 시작합니다. 행주대교를 지나 김포대교 방향으로 한강변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 네. 그 끝 김포대교 교각 아래 부분에서 준호 씨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장준호 씨 얼굴을 한번 좀 저희가 장소입니까? 저희가 지금 네.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를 통해서 장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산책길을 쭉 가서 마지막 끝단 철책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하고 닿아 있는 지점입니까? 네. 산책로가 강하고 닿아 있군요. 산책로를 조금 벗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정돈된 산책로를 벗어난 지점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듯이 저 지점에서 네. 준호 씨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아주 어린 아이, 체구가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21살에 네, 100kg이 넘고 키도 172cm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오랜만에 외출한 준호 씨가 산책을 하니까 어머니 앞을 이제 앞서간 거고 네. 뛰면서 앞서간 거고 어머니 뒤를 따라갔는데 그만 거리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준호 씨는 이제 평소에 거리가 벌어지면 이런 네. 습성이 좀 있었나 봐요. 산책하면 어머니가 부르면 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유독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산책길을 따라갔고 산책길 끝 저기 아까 사진에 보시면 예. 구덩이가처럼 약간 이렇게 움푹한 도랑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덤불쑥으로 갔다는 겁니다. 불러도 이게 이제 준호야 불러도 계속 갔다. 네, 이게 이제 어머니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 특성상 자기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차도로 뛰어들기도 하고 제가 더 이상 쫓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앞에서 집에 갈 거야 빨리 나와 하고 뒤로 돌아서 천천히 나왔어요. 근데 한참을 가도 안 와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쫓아가면 더 사라져버린다. 준호 씨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뒤돌아서 나 갈 거야 이러면 보통은 따라왔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뒤돌아서 나 갈 거야 하면서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앞에 가는데 사라졌다 이게 아닌 거고요. 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나 갈 거야 뒤돌아서서 봤는데 준호야 나 없네? 간다. 네. 따라와, 그러면 이제 이러면. 당연히 평소처럼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시야에서 놓친 거죠. 그 네. 순간에. 그래서 이게 오후 4시 30분쯤이고 예.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착해서 본격적인 수색은 6시부터 됐는데 28일 네. 지금까지 행방 묘연한 상태입니다. 4시 반에 없어졌고 경찰 수색이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서도 못 찾았다. 네. 아니 준호 씨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지금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사진에서 어디로 갈 곳이 없어 보여요. 옆은 바로 강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 뚫려 있는 곳인데. 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현장에서 본 바로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철책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철책을 혹시라도 넘어서 무리해서 넘어서 네. 뭐 물을 약간 우회해서 넘어가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저 철책을 따라서 오른쪽을 가면 자유로 쪽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저도 경찰도 오른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을 자유로 평소에 쪽으로. 무서워한다니까. 아. 근데 저 철책을 따라 가다 보면 자유로로 올라서기 직전에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를 혹시 이용했지 않았을까 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네. 당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확인했는데 행적은 나타나진 않았고요. CCTV에서 전혀 흔적을 네. 못 찾았어요. 그럼 다른 경우의 수는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준호 씨가 CCTV에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에 올라섰을 가능성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나 강이나 이렇게 물에 빠졌을 사고 가능성 또 그렇죠. 길을 헤매다가 저기 보시면 산책길이 이렇게 쭉 일방 고든 직선으로 다시 돌아오 이게 아니라 한강 고수부지를 생각하시면 그 반대편 우회로도 있거든요. 예, 예. 혹시 어머니가 시야에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되돌아왔을 가능성 뭐 이렇게 봤는데 네. 있는데 사실 자유로에 올라섰다면은 신고가 당연히 왔겠죠. 그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에 빠졌다고 해도 이 사고사 벌써 신고도 왔을 시간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면. 만약 그리고 빠졌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신이 떠올랐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있는 길이 아닌 다른 우회로로 왔다 하더라도 예. 그 반대쪽은 사실 음식거리 많고 사람들 왕래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목격담이 없습니다. 와, 참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살펴봐도 이게 행적은 묘연하고 거기다가 지금 날씨는 너무너무 춥고 여러 가지로 걱정인데 어머니 속이 그냥 새까맣게 타겠습니다. 네, 어머님 뭐 현수막과 전단지를 직접 붙이면서 현장은 물론 뭐 주변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겨우 사흘 참여했는데요. 네. 정말 추웠어요. 예. 이게 뭐 찬바람, 매서운 찬바람이 온몸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몸이 얼어붙는 정도고 손가락도 구부리기 좀 힘들었고요. 정말 근데 추운 날씨인데 이거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색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주변을 탐문해도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이게 더욱 기운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풍수가가 말하는 지점까지도 또 수색 협조 요청까지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풍수가가 뭐예요? 풍수가? 네, 이제 풍수지리 전문가라고 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어머니가 이제 요청으로 이 풍수지리가가 지목한 지점을 그 복지협회 관계자분들이 대신 또 찾아가 봤습니다. 저하고 찾아가 봤는데 당시 영상입니다. 예. 예. 음성 들어보죠. 지금은 범위를 넓히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가는 거는 풍수지리 뭐 유명하신 분이 이쪽에 가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아, 참 안 찾아본 데가 없단 말이네요. 네. 예. 뭐 경찰과 소방 구조대 인력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계셨고 예, 예. 화요일부터는 민간 수색 그 드론 봉사단 그리고 오늘은 인명구조협회 분들도 함께한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이렇게 드론까지 띄우고 소방 관계자분들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네. 그게 단지 현장음입니다. 보세요. 4K. 네, 이렇게까지 영상이 나옵니다. 4K예요. 사람이 누워있다든가 하게 되면 다 보여요. 네, 그 정도 선명하죠. 자, 이렇게까지 드론 띄우면서 지금 고생들을 하고 대대적인 수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장난 전화가 그렇게 온다면서요. 이게 또 슬픈 일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실종 초기에 급한 마음에 어머니가 전단지에 번호를 공개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지금 번호에. 전단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전단지에는 이거는 번호 이제 수정본입니다. 저건 좀 치워 주십시오. 예, 저기도 네. 지금 전단에도 번호가 보여서 안 됩니다. 예, 예. 예, 전담 팀의 번호는 보이지만 어머니 번호는 없는 거였죠. 예, 네, 그 어머니 초기에는 어머니 번호도 있었군요. 네, 네. 예, 예. 그런데 그 번호로 충격받지 마라. 뭐 준호가 납치되는 걸 내가 봤다. 뭐 똑같이 생긴 애가 술 먹고 난동 부리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거를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왜 인적 없는 산책길을 갔냐. 비난하는. 그렇죠. 이런 또 비난까지 있어서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장준호 씨를 정말 목격한 사람만 분반 제보 주십시오. 네. 이런 식의 장난 전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나저나 집안에만 갇혀 있던 아들을 좀 탁 트인 곳에서 그렇죠. 뭐라고 할까 마음껏 뛰놀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데려가신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준호 씨는 아까 그 협회 관계자, 경기도 지적장애인 발달협회에 연계된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그러니까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는데 이 준호 씨가 마스크를 거부해서 외출도 힘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휴가를 낸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운동도 시켜야 되고 답답해하는 아들을 데리고 산책도 나간 건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줄까봐 인적이 조금 한적한 곳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말씀은. 청취자들 문자도 도대체 저런 곳을 왜 간 거죠?라는 문자가 많았는데 네.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어머니 설명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들어보죠. 또 어떻게라도 맡겨서 다닐 수 있었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고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맨날 학원 이름 써서 붙여놓고 쳐다보고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쓰면 일부 복지시설 이용은 가능한데 이게 네. 신체적 특성이나 아니면 강하게 거부해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 이 시설 이용이 요즘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을 가족이 24시간 온전히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인 실종 문제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일을 좀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흔히 아시는 걸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기지국 중심의 추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아. 기계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배회 감지기라는 일종의 GPS 위치 추적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손목 형태나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예. 이게 몸에 부착을 하지만 이게 쉽게 구할 수가 또 없다고 하네요. 왜요? 이게 뭐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예. 뭐 제공하는 배회 감지기는 우선 치매 노인이 대상이고요. 어.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배회 감지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이렇게 좀 일관적이지는 않고 또 이용료를 부담하고 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준비된 수량이나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리 지문 등록도 하지 않습니까? 2012년에 도입이 된 거죠. 지문 등록 서비스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찾고 난 이후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문은.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찾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다 찾을 수 있는 데는 찾고 있거든요. 혹여나 뭐 친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거나 데리고 있으신 분은 방송을 보시고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은누리 양도 네.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실종 열흘 만에 야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예, 지금 건강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적처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네. 씨.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수색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장난 전화 사절이고요. 꼭 필요한 제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장준호 씨 얼굴 봐주세요, 여러분. 21살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고양시 행주상성 둘레길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173cm, 108kg입니다. 남색 얇은 외투에 회색 티 입고 있었고요. 검은 바지 입은 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신 분은 국번 없이 182번 또는 112번으로 제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김성모 기자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댓글쇼에서 이 네. 취재 뒷얘기가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